해병 특검이 이른바 3대 특검들 중에 가장 먼저 수사 마무리하고 오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려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런데 구속영장은 10번 청구해서 9번 기각당했습니다. 142일 동안에 벌인 수사가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최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하였습니다. 자, 정혁재 변호사님. 이렇게 12명을 무더기 기소는 했습니다. 오늘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 비롯해서 12명.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불구속이고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결과 발표까지 142일간의 수사 동안 구속영장 10번 쳐가지고 9번 패했습니다. 단 한 건만 발부되고 9건이 기각됐어요. 이번 수사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다라고 하는 건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 구속영장 기각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된 경우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예 혐의가 의심을 넘어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9건이 기각되고 임성근 사단장만 발부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대부분의 그 영장 기각 사유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은 혐의가 소명되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이제 영장실질 심사하고 정식 재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해서 과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몇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저렇게 초라한 그 결과물을 갖다 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검찰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게 무슨 그 막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듯한 수사권 갖고 있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특검 3개밖에 없단 말이죠. 특검. 그런데 저 특검들이 하나하나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다 저런 식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던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책임을 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차 교수님. 뭐 물론 영장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본안 재판에서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정도까지 기각된 건 10번 청구해가지고 9번 졌다는 건 혐의 입증에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지금 해병 특검이 출범할 때 이 특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아마 특검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여러 혐의자들을 구속을 시키는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아마 저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이 구속영장의 적부심 자체가 그것이 전체 수사의 결과를 좌지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열심히 잘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만 예. 이 특검 전국이 되면서 정말 이 세 개의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 특검에는 몇 명의 영장이 지금 발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쟁 심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영장 청구로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해병 특검이 지금 생각했던 지금 12명의 그러니까 지금 12명을 기소하면서 이 12명을 전부 다 유죄를 과연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앞으로의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한치의 그러니까 이 지금 소홀함도 없이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교 탄압이냐, 종교 수사 논란도 있었고 또 공수처를 또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을 입건했다라는 또 마구잡이 수사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좀 마구잡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종교계도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오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들여다보는 데는 성역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해병 특검을 결과를 뭐로 평가할 것인가, 그럼 몇 명이 구속된 걸로 볼 것이냐, 몇 명이 유죄를 받은 걸로 볼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나라를 위해 임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 책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혐의가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명명백백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특검의 역할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정말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은 사람들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실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것이 저는 특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수사 과정 속에서 좀 과했다라는 비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 자체를 몇 명의 구속, 몇 명의 유죄, 형량이 얼마 이걸로 평가하기는 저는 너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정도라면 나의 아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제 나는 명명백백히 다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특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